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중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는 환상적인 매도 기술이다. 내가 강조한 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몸소 겪은 후 누차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꼭지, 고점을 확인하고 팔라는 것이었다. 지난 8월 21일 코스피 지수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 9월 26일 코스닥 지수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남석관 투자자의 손절없는 절대 매도 법칙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기간 중 개별주에서 가 발생한다면 그땐 무조건 매도하라 라는 규칙을 도출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지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 지점, 루닛의 경우에는 이 지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 지점이 남석관 투자자의 매도 타점이 될 것이며, 이 지점들은 모두 큰 하락 이전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석관 투자자의 매도 원칙은 어떠한 개별주에서도 모두 통하는 손실 없는 고점 매도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몰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차트를 펼쳐놓고 남석관 투자자의 원칙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들어맞을 것이고, 남석관 투자자 역시 이 방법으로 22년 동안 단 한 해의 손실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없으려면 매수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남석관 투자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매수 방법을 최초로 공개하며 세상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거나 언급한 주식책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많은 책을 읽고 리뷰하였지만 지금까지 이런 매수 방법을 소개한 책은 없었습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 책을 매수하고 여러 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영상을 보시기로 결정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이 책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남석관 투자자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30년 이상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살아남아 큰 부를 이룬 몇 안 되는 대한민국 대표 투자자이며, 투자를 하는 22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을 보지 않았고,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1, 2위를 다투며 총 6번 입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잣돈 1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4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백억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개인 투자의 전설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37년 투자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법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그는 이 책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책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37년 투자 경력, 23년의 주식 전업 투자, 전대미문의 손실 없는 투자로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쓴 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매수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것을 추천드리며, 지금 투자 손실이 크신 분들은 더더욱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로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투자로 큰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투자 고수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행복감을 함께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저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 6번의 내용, 시장이 좋은 날 처음 장대 양봉은 무조건 매수하라. 제가 이 타임라인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의 내용,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초기 매수.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는요, 저자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투자법이라고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만큼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년 투자의 정수 속으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저자의 고백과도 같은 남석관 투자자의 투자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백. 4년 만에 다시 책을 쓰게 되었다. 어느새 세 번째 이야기다. 어쩌면 나의 마지막 투자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았다. 누구나 그렇듯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식 이야기가 무엇일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동안 내가 투자를 해오며 느낀 경험과 주식 매매법을 가감없이 정리하여 소개하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자, 여러분들, 저자의 책 서두를 읽어보면요, 뭔가 결의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독자들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 후배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
나의 매매법을 공개해야겠다는 결심, 그것이었습니다. 저자의 평소 스타일과는 다르게 책에는 매우, 반드시라는 강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담아내었으니 꼭 기억하고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법의 장점. 이 책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용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여러 주식 투자서가 소개하는 수익 내는 방법도 다양할 것이다. 실력 있는 투자자라도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다만 나는 전업 투자를 시작한 이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본 해가 없다.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몸에 익어 때때로 감각적으로 대응하는 매매법을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읽고 투자에 적용하면서 스스로 감을 익힌다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대시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실전 투자대회 6차례 1, 2등 수상 비결. 투자에 입문한 지 37년, 전업생활만 23년째이다. 국내 최상위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6차례 1, 2등을 수상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런 꾸준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2가지 비결을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는 유연한 사고이다. 유연함이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시장에 맞춰 바꿔가는 것을 말한다. 시대 흐름에 맞는 생각,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각,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이다. 두 번째는 손절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전에 과감히 손절할 줄 알아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 2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 저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투자 인생을 복귀하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기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저자의 실전 매매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꼭 책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4. 하락장에선 단기 투자로. 냉정히 말해서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만류는 단기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낼 능력과 자신이 없는 분들이 하는 말이다. 물론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중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부터 경험할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전업 초기 종잣돈이 적은 관계로 단기 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금이 늘고 계좌도 여러 개 관리하면서 단기 투자 대신 중장기 투자에 더 많이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단기 투자는 의외로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중장기 투자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시장은 투자자에게 우호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투자법을 맞춰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기간에 소액의 종잣돈을 크게 불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책에서 저자가 공개하는 단기 매매 타점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의 단기 매매 타점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단기 투자 매매법 첫 번째, 종목 찾기.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는 것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내 경험을 소개한다. 나는 수익이 날 종목을 3가지 방법으로 찾는다. 첫째, 이른바 움직이는 종목에서 찾는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종목은 당시 이슈나 호재로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매수했다는 뜻이다. 둘째, 시장 중심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에서 찾는다. 트레이딩을 포함한 단기 매매는 단기 테마주 매매 방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테마주 매매보다 단기 매매의 경우 범위가 훨씬 넓다. 실적, 양호, 공급 체결,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 등 주가를 끌어올린 뉴스와 이슈는 다양하며 여러 가지다. 셋째, 단기 차트,
기술적 분석을 참고해 찾는다. 단기 매매, 특히 횡보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락을 멈추고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선에서 횡보하는 종목이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20에서 30% 정도 1차 상승을 했지만 하락하여 11선, 21선을 지지하며 다시 반등하는 종목도 관심권에 둔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감이 오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 희미했던 머릿속에서 번개가 튀면서 유레카를 외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흐릿했던 시점이 더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매수, 매매 타점이 점점점 보이게 될 것입니다. 6.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은 날 처음 장대 양봉은 무조건 매수. 자, 남석관 투자자의 첫 번째 매수 타점 공개입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날,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처음 세우는 종목이 눈에 띄면 무조건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강조 단어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처음 세우는 종목이 눈에 띄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의 상승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매수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매수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당일 10% 상승 전후에서는 매수한다. 둘째, 등락률 15% 이상인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15% 이상 매수에서는 뉴스와 이슈를 체크해야 하며 뉴스와 이슈가 강하다면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셋째, 20% 이상 상승 시 2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미련 없이 무조건 매도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 전후 상승에도 매수한다. 둘째, 뉴스와 호재가 강력하면 상한가까지 기다린다. 셋째, 상한가에 닿지 못하면 상황을 살펴 되도록 고점에서 매도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자, 참고로 20% 상승을 넘어서 25%를 넘기더라도 상한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일이 흔하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과감히 매도하라라고 책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7. 10% 전후 종목 매수 시 유의사항. 무조건 매수 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좌의 10%에서 20% 정도만 매수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매수한 이후 추가로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격이 떨어질 땐 매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추격 매수의 전제 조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격 매수는 주가가 20% 이상 오르면 멈추는 것이 좋다. 즉,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기 전까지 추가 매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수를 마친 종목은 상한가를 가는지 못 가는지를 살펴본다. 참고로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처음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은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저자가 37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봤더니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투자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37년간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 말하는 대부분이라는 이 단어의 힘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건데요. 처음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은 대부분 며칠 후 차트가 아래에서 정배열되며 상승하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처음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거죠. 37년간 투자를 해봤더니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이평선 정배열되면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리뷰하면서 지금 현재 3번째 읽고 있는데요. 진짜 보면 볼수록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굉장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서 37년의 내공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8. 단기 투자에서 중기 투자로. 처음엔 단기 투자로 대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장기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법 있다. 특히 상승 10%대에서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이튿날 장 초반에 매도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 반드시 당일 최고가 꼭지를 확인한 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단기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꼭지 확인하는 법 뒤에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10%에서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장 초반에 절대 매도하지 말고 당일 최고가 꼭지, 자, 꼭지는 뒤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꼭지를 확인하고 매도해야 된다. 이것이 단기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뉴스와 호재가 강력하다면 다음 날에도 20% 이상 상승한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첫 상한가 종목이 연속해서 상한가까지 가거나 계속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다. 만약 상한가 간 종목이 있다면 그 이후, 자, 여러분들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놓쳤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 지침을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노려야 할 자리는 5일선 자리이다.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이때 대부분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역시나 대부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5일선에 닿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생각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상승하면 매도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당일 오후장에 이르러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전환할 때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별 단기 투자에서 대부분, 자, 여러분들 또 대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남석관 투자자님의 대부분은 이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대부분 5일선에 닿고 재반등이 발생하는데 이후에는 무조건, 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5일선이 깨진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역시 개별주 단기 투자에서는 5일선이 반드시 깨지니까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5일선 깨지면 그냥 매도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저자는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몇 %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할지 등 자신의 타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초보 투자자들도 고수의 매매 타점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투자법은 저자가 오랜 투자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와 같은 투자법이라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책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9. 나의 최애 매수 타점, N형 패턴. 자, 단기 투자 두 번째 매수 타점입니다. 이 매수법은 패턴을 깨닫고 이를 활용한 투자법이다. 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처음 대체로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후 3에서 7 거래일 이후 하락하여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한다.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횡보하는 상황에서 자주 출몰하는 패턴이다. 매수에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된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호재성 뉴스로 급등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대량 거래량 이후 3에서 7일간 하락해서 이격이 줄고 5일 이평선 또는 10일 이평선을 지지할 때 매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호재성 뉴스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10. 양음양 매수 매도 타점. 자, 단기 투자 세 번째 매수 타점입니다. 역시 이슈나 호재성 뉴스가 지속되는 종목군에서 자주 나타난다.
N형 패턴은 횡보장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양음양 패턴은 시장이 우호적일 때 많이 볼 수 있다. 이격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 즉 가격이 많이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5일, 10일선이 지지하는 가운데 어제 상승, 오늘 하락, 내일 상승하는 패턴이다. 이때 중간 음봉은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매수 타점은 음봉에서 매수하여 다음날 양봉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이때 매수 종목이 정배열을 보여주는 중대형주라면 시대중심주라고 판단하고 단기 매매에서 중장기로 넘어갈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음봉이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거죠. 이걸 양음양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이 패턴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양으로 나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아래서 받쳐줘야 되고 이 음봉이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역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음봉의 종가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날 종가에서 매도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음양 매수 매도 타점이었고요. 자, 이 패턴은 시장이 우호적일 때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단기 과열 종목 대처법. 저자는 투자 경고, 위험,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었을 때 대처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장에서는 5거래일 상승률이 45%에서 60% 이상 되면 투자 주의 경고를 내린다. 그 이후 주가가 더 오르면 투자 경고가 부과된다. 시장이 과열된 경우 투자 경고가 붙더라도 상승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 상승세는 멈춘다. 투자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상승한다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 경보 조치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단계별로 대처가 필요하다. 자,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발령이 되는데요. 자, 투자 주의는요, 경각심만 일깨워 주는 거고요.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고가 붙으면 증거금 100%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신용거래가 안 되죠. 자, 투자 위험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금 100%의 신용거래 안 되고요. 매매 하루 정지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또 거래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나 경고 등이 해제되려면 일단 주가는 하락해야 된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상승하여서 주의 경고가 붙을 것 같으면 일단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 주의는요, 5거래일 상승률이 45에서 60% 이상 되면 경고를 붙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5거래일 상승률이 45%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12. 단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들. 단기 투자 시 매수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행복감에 젖어든다. 하지만 단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속하게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 초반 갭상승 또는 이격이 높게 상승한다면 일단 보유 종목의 50%가량을 반드시 익절해야 한다.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뉴스나 이슈가 희석되기 전에 빠르게 과감히 매도하는 것이다.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시초가가 낮은 상승세를 보인다면 시초가의 시장가로 매도하는 것이 맞다. 13. 미련을 갖지 마라.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거나 혹시 보유했더라도 낮은 가격에 일찍 매도한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가 매도한 후 주가가 보란듯 크게 오를 때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한다. 당연히 투자자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빠르게 매도한 결정을 아쉬워한다. 그러나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 또한 반복해서 찾아온다. 그러니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 기회가 오면 매수를 놓치거나 일찍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14. 중장기 투자 시점 판단. 자, 이제부터 남석관 투자자의 중장기 스윙 매매 타점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중장기 투자에서 매수 시점은 코스피 코스닥의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된 이유가 좋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입니다. 골든크로스란, 저자가 이야기하는 골든크로스란 5일, 10일 단기 이평선이 60일, 120일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중장기 투자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중대형 우량주가 적절하다. 중소형 개별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하다. 나의 경우 중장기 투자는 2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하는 투자를 말한다. 15. 자, 중요합니다. 중장기 투자 매매 타점. 바닥 대비 3배에서 5배 상승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특징이 있다. 주가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뒤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닥에서 30에서 50% 상승한 종목이 시대 중심주라고 판단이 되면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11일선에 왔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를 매수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매수해야 한다라는 것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저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완곡한 표현 대신에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 역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 중심주 또는 시장 중심주라는 판단이 서면 5일선이나 11일선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라는 이야기다. 이때 투자금의 일부를 자, 여러분들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넣어야 된다 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를 5일선, 11일선에 왔을 때 매수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5일선을 타고 다시 오르면 투자금으로 모두 매수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자, 저자는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반드시, 자, 여러분들 반드시 5일선과 11일선에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석관이라는 전설적 투자자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좀 더 투자가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 역시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시대 중심주가 아닌 종목 판별법. 주가가 11선을 깨고 21선까지 깨면서 아래로 밀리면 큰 시세를 내는 시대 중심주가 절대로 아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대 중심주라고 판단해서 매수했더라도 21선이 깨지면 잘못을 인정하고 매도하거나 매수가 근처까지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큰 시세를 내는 시대 중심주는 웬만해서는 21선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17. 중장기 투자의 환상적 매도 타점, 꼭지. 자,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꼭지를 확인하고 매도하라. 꼭지에 매도하라.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배열 우상향이라면 차트상 꼭지를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지란 차트상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를 말한다. 만약 정이 불안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물량의 20%에서 30%가량을 익절하고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도 좋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중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는 환상적인 매도 기술이다. 내가 강조한 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몸소 겪은 후 누차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꼭지, 고점을 확인하고 팔라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코스피 데드, 여기가 코스닥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날이죠. 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꼭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요 선이 5일선이고요. 자, 이 선이 11선입니다. 5일선이 11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지점 또는 주가가 11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지점이 바로 자, 고점이 어디였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거기서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개별주 5일선이 11선을 데드크로스 하거나 주가가 11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날 매도를 적절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되돌아보면은요. 자, 이 타점은 굉장히 훌륭한 매도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 루닛도 마찬가지죠. 자, 8월 21일 날 매도했으면 조금 아까울 뻔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확인하고 여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점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오고 주가가 11선 아래로 깨지는 그 지점에 매도를 하면 고점을 확인하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8월 21일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5일선이 11선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11선 아래로 이렇게 깨지거나 할 때 요때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자, 이 종목이 5일선이 11선 아래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주가가 11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데드크로스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시면은요,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록을 매일매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시고 20일, 6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제가 역시나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네이버 금융에 가셔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코스피와 코스닥의 데드크로스, 이평선 데드크로스의 또는 골든크로스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별주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거나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역시나 손실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중장기 투자가 능사는 아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 말이 있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힘든 직장인이라면 적립식으로 투자해 수익이 나는 종목을 바라기도 한다. 정보가 제한적인 시절에는 이른바 우아한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지금은 우아한 투자가 무척 어려운 환경이다.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도 변화에 따라 단기 대응을 할 줄 알아야 자산을 잃지 않고 키워갈 수 있다. 그리고 힘겹게 불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중장기 투자가 정답, 능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19.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초기 매수 투자법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마치 저자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조금씩 아끼면서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책을 읽으면 받는데요. 저자의 어조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30% 상승하면서 양봉을 세우면 크게 상승했더라도 일단 매수하고 지켜본다. 그 이유는 대시세를 내는 종목 대부분이 패턴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험으로 이런 흐름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인 감각으로 안다. 경험이 쌓여 데이터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가 상승 초기에는 차트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기술적으로 횡보하다가 10%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을 만들면 차트는 정배열로 펼쳐질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소개했는데 단기와 중기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지라 반복한다. 자, 여러분들, 이 방법은요, 단기 투자, 중기 투자 모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 최초 10%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고 그 종목 급등 후 처음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한다. 그 이후 5일선, 10일선이 깨지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100% 이상 상승할 때까지 1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자, 여러분들, 37년간 투자에 전념하고 22년간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았으며 전무후무한 수익을 거둔 투자자라고 소개되는 남석관 투자자의 투자법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위협이나 작품을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하다라는 거죠. 책으로 여러분들 역시 이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손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자의 마지막 당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 -5% 손절 원칙 지키기. 사실 손절은 생각보다 훨씬 실행하기 어렵다. 종잣돈을 마련하고자 오랜 시간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는데 힘겹게 마련한 투자금인데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소중하고 귀한 내 돈인데 등등. 모든 돈에는 사연이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큰 손해를 보고 매도하려면 마음이 아리고 정신적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마음을 다시 헤아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내몰리면 절대 안 된다. 필자는 되도록 -3%가 되면 일단 매도한다.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일단 손절하고 재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쓴 지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5% 손절료를 정해두고 지키기를 권한다. -5%에 매도했는데 -10%까지 떨어졌다가 급등세로 전환했다고 절대 아쉬워하면 안 된다. 작은 실패를 교정해 자신만의 투자 방법으로 만들면 평생 돈 벌어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로 살 수 있다. 작은 손절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컨대 -5% 손절을 3차례 경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신규 매수를 멈추자.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분석,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5% 손절을 5차례 반복한 투자자라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 잘못이 발생하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지만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마치며 책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테마주 투자법, 대시세를 내주는 종목의 유형, 필패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매수,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 등 투자자에게 꿀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 투자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건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의 훌륭한 책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어 책을 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부자회사원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